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자, 일단 오늘 찍어드릴 종목은 엔캠이고요. 오늘 시초가에 좀 신규 진입을 다시 좀 들어갔죠. 15만 9천원, 15만 7천원, 15만 9천원에 신규 진입을 좀 들어갔습니다. 이쪽 보시면 알겠지만 오늘 아침에 장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고, 이렇게 9시 전에 이렇게 신규 진입 좀 들어갔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우리가 위쪽에서 20만원 구간대에서 좀 매도를 했었어요. 엔킴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추세가 좀 꺾이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매도가 좀 들어갔고, 다시 한번 신규 진입이 들어왔는데, 결과적으로 KB증권에서 현재 전환사채가 20만 4,500원인데 현재 가격 대비해서 16만원에 저걸 인수할 리가 없다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어제 좀 공시를 좀 자세하게 읽어보니까 이런 게 좀 있더라고요. 채무증권을 보니까 전환가액 조정 날짜가 좀 나와 있어요. 보면은 여기 전환가액 확정일이 2024년도 11월 21일에 전환가액 확정이 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 앞으로 주가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 전환가액은 어떻게 돼요? 낮아집니다. 낮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필요한 조달 자금이라는 게 있단 말이야. 보면은 시설 자금. 지금 보면은 이번 자금 조달을 통해서 시설 자금을 2천억, 운영 자금을 500억을 조달하려고 합니다. 그죠? 결과적으로 얘네가 지금 총 발행할 주식 수가, 자, 위에서 보면 우리가 공시를 하나 더 보면 총 발행 주식 수가 나오겠죠. 렉이 좀 걸리는데 보면은 발행 주식 총수, 자, 몇 주를 발행하냐? 자, 1,122만 주를 발행을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계산기를 한번 때려봐야 되는데, 계산기를 왜 때려냐면 122만 주를 122만 2천 주를 발행을 하는데, 이게 20만 4,500원일 때 2,500억이 조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현재 주가 기준으로 해서 16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16만 원. 10만 원이라고 하면은 2천억도 조달을 못 합니다. 1950억을 조달하는 건데 조달 금액이 550억이 적어져요. 이 상태에서 만약에 발행을 한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이거는 회사 입장에서 조달 자금을 무조건 올려야 된단 말이야, 사실상. 왜냐하면은 얘네가 필요한 자금 계획을 이미 세워놓고 KB증권에서 실사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제 증권을 보면, 자, KB 시설 자금 보면 일단 여기서 얘네들이 2,500억을 발행한다고 했을 때 주당 20만 4,500원에 계산을 한 거예요. 20만 4,500원에 계산을 했을 때 우리가 122만 주를 발행할 것이고, 이거에 대해서 2,500억 중에 2,000억은 시설자금, 500억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발행을 한다라고 이제 KB증권에서 실사가 나왔는데, 만약에 이번에 금액이 1,950억이다라고 하면 시설자금을 한 1,700억, 그다음 운영자금을 250억 정도로 줄일 텐데, 이러면 아무래도 또 계획에 차질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제가 봤을 때는 주가 부양을 하기 위해서 힘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그리고 계속적으로 일단 제 생각으로 딜레이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이 되면서 정정 공시가 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요것 때문에 일단 좀 딜레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보시면은 이 대표 주간 회사에서 실사를 했습니다. 어떤 걸 실사했어요? 엔캠을 실사를 했어요. 상무이사 부장과장 대리 이렇게 해서 실사가 좀 들어왔는데, 실사를 보면은 이러한 내용들, 긍정적인 요인과 부정적인 요인에 대해서 실사를 했고요. 자금 조달의 필요성에 대해서 전부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KB증권에서 실사를 하고 돈을 빌려주고, 이제 전환사채 일반 공모 이후에 남은 잔액은 KB랑 대신해서 8대2 비율로 인수를 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른 수수료를 KB증권이 먹는 구조고, 남은 전환사채는 KB증권에서 인수해가는 조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건, 남은 잔액을 KB증권에서 인수한다라는 것은 솔직하게 리스크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엔캠이 결과적으로 이 재무적인 측면에서 엄청나게 좋은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죠? 엄청나게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에 돈을 못 벌면은
이 천문학적인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을 수 있는 부실채권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회사가 안 좋아지면. 팩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KB가 돈을 결과적으로 빌려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엔캠에서 어떠한 좋은 내용이 있으니까 돈을 빌려준다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조금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엔캠에 대해서 오늘 1차 매수타점을 좀 잡아드렸고, 이게 주가가 올라간다고 했을 땐 아까 제가 말씀을 좀 드렸지만 2,500억에 대한 자금 조달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엔캠은. 그래서 최소한 주가를 평균적으로 20만원 구간에는 맞춰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위에 구간, 위에 저항선까지 20만원까지 주가를 일단은 올려놓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추후에는 이제 그때 봐야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 대규모 수주, 대규모 계약 공시 관련된 내용들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규모 계약이 왜 있을 것 같냐면 일단은 이 2차 전지 관련돼서 이 전해액 관련된 부분, 이게 북미 쪽에서는 지금 엔캠이 좀 유일하다고 합니다. 그거 일단은 뭐 엔캠 얘기긴 하지만 유일하다라고 해요. 큰 캐파 중에서는. 그럼 결과적으로 이제 전기차가 지금 캐즘을 겪고 있는데 캐즘이 완화되는 시점이 정말로 온다라고 했을 땐 전기차가 폭발적으로 팔리는 시장이 만약에 온다. 자, 그러면은 이 배터리 3사 있죠. 삼성 SDI나 LG화학이나 SK온 등 얘들도 안정적인 전해 공급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장기 공급 계약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 규모를 크게 공시를 통해서 장기 공급 계약을 맺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대신에 엔캠은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서 10년 계약을 한다. 10년 계약에 10조 규모 또는 뭐 7조 규모로 이렇게 해서 큰 계약을 하고, 그죠? 그럼 우리가 따지면 10년에 7조면은 1년에 7천억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1년마다 매출이 나오는 건데 요거의 마진을 엔캠이 최소로 가져가는 구조로 좀 계약을 크게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저가수주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일단 엔캠은 장기적으로 공급 계약을 맺으면서 시장에서 호재를 터뜨릴 거란 전 개인적인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순간적으로 큰 계약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순간적으로 거래 정지가 돼요. 거래 정지가 되고 동시효과가 시작됩니다. 30분 후에 동시효과가 시작돼요. 이 동시효과 때 주가를 엄청나게 올려버리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이슈가 뭐 당장 나오진 않을 것 같고 전환사채 그러니까 전환사채가 매도할 수 있을 때쯤 나오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 그러니까 지금부터 주가를 조금씩 스물스물 올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20만 원까지 올리면서 전환가액을 높여놓은 상태에서 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공급 계약이 나오면서 설거지 갭 뜨면서 이런 시나리오를 일단 짜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요거는 제가 신규로 엔캠을 진입하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시나리오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체크 한번 해보시고 이거 뭘 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넘어가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침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엔캠 관련돼서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렸고, 혹시나 여러분들이 엔캠 제가 여기서도 말씀드렸죠. 아침에 엔캠 관련돼서 말씀드리고 말하자마자 주가가 올라갔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이제 어제 언급드린 딱 15.9 지지하고 시작하는데 일단 매수가 안 된 사람은 무조건 더 눌림목을 기다린다. 추격 매수는 금지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추격 매수 하신 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여기서 추격 매수 한 사람들은 올라타다가 죽었죠. 그쵸? 분봉 보면은 더 빠졌어요. 여기서 쭉 밀렸단 말이야. 이렇게 밑에까지. 그죠? 그래서 제가 15.7에서 15.9 타점 잡아드린 데에서 지지가 좀 나왔죠. 그리고 나서 현재 구간 이쪽에 위치가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매수가 좀 되신 부분, 저가 매수 하신 분들은 3, 4% 수익 중일 거고 3, 4% 수익 중일 거고 한 15.8, 15.9에 매수하신 분들도 한 2% 정도 수익 중일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거는 들고 가시고, 제가 NKM에 관련돼서 단기 매도 타점과,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정말로 제 얘기대로 간다라고 했을 때는 이번 파동이 조금 주봉상 봤을 때 올라갈 수 있는 폭이 여기라고 옛날에도 말씀드렸죠. 26만원. 정말 제가 말하는 시나리오대로 가면 26만원까지 일단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 바닥 구간부터.
그러니까 이거는 뇌피셜이 맞다라고 하면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말한 공급 계약이 정말 나온다라고 하면. 그래서 이 부분을 일단 우리가 체크해 보면서 대응을 할 거고, 야 무슨 이런 뇌피셜을 펼치냐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금연 관련돼 여러분들한테 이 출자 전환이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부채 부분이. 근데 이거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다다음 날 공시로서 나왔습니다. 정확히는 다음 날이죠. 다음 날에 공시로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러분께 해드리고 있는 분석은 어떻게 보면 뇌피셜일 수는 있지만 나름 철저하게 계획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다.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돈이 많은 애들 위주로 생각을 해보면 돼요. 생각을 해보자고요. KB증권에서 그쵸? 자, 일반 공모 전환 사채를 발행을 하는데 수수료를 먹는 겁니다. 수수료가 아무래도 2,500억 규모이기 때문에 수수료가 좀 많겠죠. 그래도 이 전환 사채 남은 잔액을 인수하는 이러한 부분으로 간다? 저는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긴 해요. 사실 굳이 이렇게까지 조건을 놓고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일반 공모 전환 사채가 전체가 안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2,500억이 완판이 안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주가가 많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감행을 한다라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무슨 좋은 이슈가 있어서 주가가 올라갈 건덕지가 있으니까 얘네가 참여한다고 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내용들을 알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엔캠에 대해 관련된 내용들 제가 이제 텔레그램 방에서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 텔레그램 방에서 같이 좀 대응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제가 위쪽에 번호를 좀 남겨 놓을 테니까 몇 번이죠? 010 자 9201 6329로 엔캠 입장이라고 네 글자 남겨 놓으시면은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 입장을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 여러분들이 엔캠 물려있는 분들 많을 거예요. 많을 거고 정말 제 시나리오대로 간다라고 했을 때는 26만원 충분히 다시 한 번 더 바닥권 찍고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 시나리오 간다 하면 그럼 이 부분의 평단 여러분들은 26만원 구간을 최대한 맞춰 놔야겠죠. 그래서 이 부분 같이 다시 한번 대응을 해보려고 하니까 엔캠 관련돼서 들고 있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 010 9201 6329로 엔캠 입장이라고 남겨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간단하게 요 정도까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저는 엔캠이 일단 올라왔을 때 비중을 어느 정도 축소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니까 비중 축소에 대한 입장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올라왔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전략을 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엔캠을 제대로 대응을 했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종목을 좀 갈아탈 필요가 있습니다. 2차 전지에서 23년도 IRA 법안으로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엔캠 같은 경우는 이때 안 오르고 23년도 초반에 좀 많이 올랐고요. 근데 우리가 24년도에는 뭐 정확히 뭘 봐야 되냐면은 미국의 생물보안법을 봐야 되거든요. 이게 24년도랑 23년도랑 종목만 달랐어. 이게 생물보안법 바이오죠. IRA 법안은 뭐요? 2차 전지죠. 그렇죠? 그 둘 다 금리나 수혜주예요. 금리나 수혜주. 그러면 2차 전지도 분명히 올라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2차 전지는 문제가 뭐냐면 매물이 많아요. 물려있는 개인 투자자가 너무 많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주가가 좀 엔킴이 올라왔을 때 매물대에서 비중을 좀 축소해 놓고 이 IRA 법안이 아닌 미국 생물보안법 있죠. 이번 트럼프가 또 대수 약해졌잖아요. 사실 생물보안법은 트럼프도 강력하게 밀고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생물보안법 관련된 바이오 종목 한 종목 담아놓는 것도 괜찮다. 왜? 2차 전지 종목들이 10배, 20배, 30배씩 올랐잖아요. 미친듯이. IRA 법안 때문에. 생물보안법도 곧 통과 앞두고 있는데 통과된 바이오 종목들 미친듯이 오르지 않겠습니까? 그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 바이오 종목들, 생물보안법 관련돼서 저 바이오 종목들 몇 종목 넣어 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010-9201 6329로 히든이라고 체크하시면 영상 마지막에 종목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래서 일단은 입장 방법은 엔캠 입장 남겨주시고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생물보안법 관련된 히든 종목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게 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기법이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이 차트 보는 법이거든. 사실 보면은 이게 타점이 정확하게 15.7에서 15.99를 잡아드렸잖아요. 그죠? 이 15.7에서 15.9 여기가 1차 매사점 잡아드렸잖아. 정확하게 저점 찍고 2, 3% 반등을 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면은 기술 아닌 기술이라고 보면 기술이거든요. 기법이고. 그래서 요거 단기적으로 내가 단기 지지선 보는 법을 좀 배우고 싶다. 아니면은 이 공시를 봤을 때 어떻게 이런 공시를 예상할 수 있는지 이러한 좀 뷰 이런 것도 제가 기법으로 넣어놨으니까 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이 히든 종목과 그리고 기법 이게 뭐냐면요. 제가 요거 정말로 이제 진짜 오랜만에 좀 완전 괜찮아 보이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해서 가져온 종목인데 지금 계속적으로 횡보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종목 보면 잘 봐봐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종목 차트 전에 우리가 이걸 한번 볼게요. 자, 이 종목이랑 이 종목은 어때요? 차트가 어때요? 똑같지 않나요? 움직임 자체가 봐봐요. 이 종목 매집 후에 그죠? 고의적으로 하락을 유도해서 하락을 만들어냈죠. 그죠? 악재를 노출시켜서 하한가를 만들고 뭐 했어요? 바닥에서 매집을 진행하고 301선과 224일선 장기이평선 밑에서 검색기에 안 나오게 설정까지 완료했다. 그죠? 그 이후에 어떻게 했어요? 그 이후에 검색기 안 나오게 하고 그 이후로 보름 대량 매수세 들어오고 뒤에서 봐봐요. 어떻게 됐냐? 이렇게 됐어요. 이 자리에서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몇 배요? 12배. 한 달 동안 12배 폭등했어요. 이거 뭐요? EV 첨단 소재예요. EV 첨단 소재. 똑같단 말이야. 차트가. 얘랑 봐봐요. 얘랑. 똑같단 말이야. 올려놓고 뭐예요? 매집해서 고의적으로 이탈시켜서 바닥권에서 매집하고 있죠. 그죠? 장기 평선 밑에서 검색기 안 나오게 설정해놓고 매집 후 고의적으로 하락 유도하고 악재 누출해서 급락 만들고 뒤에서 대량 거래 들어오고 있죠. 보여? 이 자리요. 이 자리. 자, 여기서 한 번만 더 위로 올라오는 대량 거래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이 자리에서 한 번만 더 위로 들어오는 대량 거래 들어오면 그때부터 잡을 수 없습니다. 왜? 왜 못 잡아요?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죠? 이거 바닥에서 100만원 아니 200만원이라 사놓으면은 10배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체크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자, 요 종목 몇 번으로 보내면 된다고요? 010-9201 자, 6329로 히든이라고 남겨주세요. 히든. 요거 선착순 30명은 그냥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든이라고 꼭 남겨주시고요. 자, 그래서 요 종목은 제발 꼭 한번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받아가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기법까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기법은 뭐냐면은, 자, 이 기법이 뭐냐면요. 단기적으로 제가 이렇게 좀 만들어 왔는데, 제가 이 종목을 발굴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발굴한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요거는 내려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을 좀 당겨서 확인을 해보면은, 자, 이쪽에 제가 이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세력들이 매집하는 원리를 알아야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건데 주식이라는 건 상당히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 변동성에 저점 부근에 매수를 해야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 이 가장 저점 부분에 잡아놔야지 변동성에 견딜 수 있다라는 건데 만약에 이 변동성의 중간 부분에 잡아 놓더라도 세력이 매집을 했다라는 확신만 있으면 내가 버텨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모든 주식에는 세력이 존재하고 그 세력은 개인일 수도 있고 외국인일 수도 있고 기관일 수도 있죠. 결과적으로 물량을 많이 가진 놈들이보다 우리가 말하는 세력이라고 하는 존재들이다. 자, 그리고 주식은요 항상 선반영이다라는 거 우리가 인지를 하셔야 된다. 왜냐면은 에코프로 한번 보자고요. 에코프로 주가가 10만원에서 150만원 갔다 어디까지 빠졌죠? 40만원까지 빠졌죠. 그래가지고 뭐요? 아, 선반영이었구나. 이거를 시간이 지나야만 알 수 있는 거죠. 그 주식은 기대감이고 그 기대감이 결국 어디까지 반영될지를 정확하게 캐치해야 주가의 상승폭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가 있다. 거래량은 힘이다. 세력들이 사용한 돈의 힘을 보고 이 세력들이 얼마나 강한 놈인지 확인해야 한다. 바닥에서 터지는 거래량들을 확인해야 되고 고점에서 터지는 거래량,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내려온다 보다 고점 신호다라는 것을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에코프로 때를 보면 아시겠지만 계속 올라가는 종목을 계속 가겠지라고 욕심을 내다 보면 어떻게 된다? 수익을 챙기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나 욕심은 독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수익을 챙겨줄 때 어느 정도 분할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또 가장 중요한 부분 좀 몇 개를 말씀드릴 건데 심리가 중요한 이유예요.
내가 사면 빠지고 내가 팔면 오르는 이유, 결국은 뭐다? 심리의 차이이다. 내가 사면 빠진다면 분할 매수로 매수해보자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 다 내용을 담아놨으니까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자, 내가 1000만 원을 매수했을 때, 그죠? 내가 사면 빠진다면 250만 원만 사면 뭐예요? 빠지면은 추가로도 매수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쫓겨가던 매매에서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 주식을 흔들 수가 있다. 내 마음대로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항상 추가 매수할 때 고민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뭐 한다? 없어질 수 있다는 거고, 반드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3분의 1 내지 2분의 1 올라갈 때 매도해야 된다. 뭐 할 때? 어디서 매도해야 될지 고민될 때요. 종목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죠? 욕심을 내려놓고 수익을 챙겨야 된다. 내가 고민하는 순간에. 결과적으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내가 고민한다는 것이 뭐요? 공부 자체가 덜 됐다라는 반증이고, 항상 기업을 분석하고 대략적인 목표가를 정해서 매도 타점을 분할 매도로 잡아놓자. 영원하게 상승하는 종목은 없습니다. 우리 국장에는 항상 강하게 오르면은 조정이 강하게 나와요. 올라갔을 때 수익을 챙겨가야 우리가 뭐한다? 확실한 매매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부분들, 이러한 종목들을 잡는 방법들,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한테 이 심리를 다스리고 우리가 이 기법, 그죠? 어떻게 종목을 선정해 가고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이런 기법들을 제가 드릴 거니까 꼭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결과적으로 종목을 고르는 방법은요.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이러한 실적이 좋은 종목들, 그죠? 실적이 좋고 바닥에서 매집이 들어오는 이러한 종목들, 제가 밑에도 많이 있는데 일단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러한 종목을 찾는 법, 검색기로 찾으면 되는데 혹시나 이런 검색기가 없다. 기본적인 거거든요. 기본적인 거. 결과적으로 우리가 차트를 모두 다 돌려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기법에 맞는 종목들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검색기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검색기 필요하다고 하시면은 제가 모든 내용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쪽에 010-9201-6329 이쪽 문자로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그죠? 딱 두 글자씩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제가 이러한 종목들도 결과적으로 히든 종목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010-9201-6329 이쪽으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당연히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법 또는 히든 남겨주시면은 요 자료들 전부 다 공유를 드릴 테니까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